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아닌데 화가 나는 심리와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노조절 장애란 솔직히 엄밀한 진단명은 아닙니다. 굳이 찾자 그러면은 분노조절 장애에 가장 근접하는 진단명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입니다. 영어로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입니다. 갑자기 간헐적으로 뻥 하고 터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간헐성 폭발성 장애는 충동장애라는 커다란 무리 안에 속합니다. 그럼 충동장애에는 뭐가 속하냐? 예를 들어서 병적 도박, 도벽, 이제 그런 질환들을 우리는 충동장애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헐성 폭발성 장애는 진짜 뜬금없이 화를 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주차 시비가 벌어졌는데 진짜 생판 모르던 사람이랑 주차 시비를 하다가 막 때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점원이 조금 불친절하다고 갑자기 헤헤헤 웃으면서 앞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을 뿌려요. 이런 거 간헐성 폭발성 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외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별거 아닌 일로 화를 냈어요. 이럴 때는 간헐성 폭발성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특정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을 모욕을 준다는 특정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제외돼야 돼요. 술 먹을 때만 화낸다?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아니에요. 알코올 의존증이에요.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세상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잠도 못 자면서 화낸다?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아니에요. 우울증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면은 옆에 있으면 누구한테 화낸다?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아닌 거예요. 불안장애로 화내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적인 것도 이것저것 많고 조금 부주의해서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 화낸다. 간헐성 폭발성 장애 아닌 거예요. 성인 ADHD인 거예요. 간헐성 폭발성 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제외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간헐성 폭발성 장애로 순수하게 진단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노조절 장애 하는 거지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노조절 장애를 자신이 한 나쁜 짓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욱해서 그랬다 하면서 분노조절 장애를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때려서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다 분노조절 장애를 진단서 받으려고 해요.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밖에서는 굉장히 얌전해요. 모범적이에요.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에요. 집에만 오면은 별거 아닌 거로 자식한테 화를 내고 배우자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안해. 욱해서 그랬어. 마치 본인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주장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복수심도 많고 공격적인 마음도 많은데 되게 겁도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선 화를 못 내요. 집에서는 내가 화를 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족한테만 화를 내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배우자 학대와 아동학대인 거지요. 많은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가해자가 욱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참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욱해서 화냈다라고 주장하는 게 본인이 죄책감을 안 느끼고 피해자한테 뭔가 희망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유용한
메커니즘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닷 이론이 있고요. 하나는 인형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닷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갖다 괴롭히는 사람들이랑 살면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런 사람이랑 살지? 우리 고통받는 분들이 그 사람하고 살게 되는 건요, 처음에 그들은 안 그러거든요. 마치 배가 닻을 내려서 안심이 되듯이 본인이 피해자한테 충분히 닻을 내렸다고 생각할 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요. 처음 만나다가 깊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대응이 만만치 않은데, 이러다가 보면은 그냥 헤어지게 될지도 몰라. 그럼 잘못했어, 미안해, 안 그럴게, 한번 그런 거야, 진짜 미안해 하면서 넘어갑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결혼 초에 아직 결혼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그래서 달아나려고 그래요, 피해자가. 그러면 또 그때 또 한번 쓱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진짜 미안해, 다신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나한테서 못 벗어날 거야. 그래서 가정명령 가해자들은 배우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요,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외도를 하고 다른 이성한테 눈길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배우자가 따지잖아요. 왜 나를 갖다 의심하는 거야? 하면서 의심받을 짓을 해놓고 나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한 배우자를 때릴 수 있냐? 그게 아닌 거예요. 배우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가정폭력 가해자가 닻을 내린 다음에 피해자를 괴롭히는 기전이라 그래서 닷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형 이론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게 되면요, 인형은 꼭두각시입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됐던 자녀가 됐듯이요,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요. 고성과 물건 던지기와 욕설과 그리고 폭력은요, 피해자를 고분고분하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아주 유효한 도구일 뿐이에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하고 나서 꼭 어디서 배웠다는 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뻔히 화날 거라는 걸 알면서 왜 나를 도발하는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인형처럼 움직여주잖아요. 실제로 폭력이 없고 조용해요. 가해자는 원하는 거를 갖다 전부 다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가정폭력 가해자한테 조금씩 벗어나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게 뜬금없는 튕기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호인 거예요. 너 조심해. 그런데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뭔가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욕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피해자가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쿵쿵 몸을 부닥쳐요. 피해자가 조금 더 나가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밥 먹다가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 더 나가잖아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어떻게 교묘한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갖다 복종시키기 위해서는요, 피해자가 예측 불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해자가 반응하는 건데요. 이게 얼핏 생각하다가 보면은 언제 어떻게 가해자가 그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장해요.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화를 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은요,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욱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교묘하게 피해자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욱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분들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알코올 사용장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화를 내는 데는 두 가지 기제가 있어요.
술을 잃고 거의 필름이 끊어질 때가 돼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술이 깰 때도 화를 내요.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면 왜 화를 내느냐? 우리의 뇌에는요, 이성으로 우리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비유로 억제 중추라고 할게요. 술은 이 억제 중추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탈억제 효과라고 하게 되지요. 평소에 예의를 지키고 뭔가 상식을 지키던 게 술을 마시게 되면 전부 다 무너져요. 평소에 굉장히 친하던 사람한테 화를 내는데요.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친했던 사람한테 뭔가 무의식적인 분노를 갖고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탈억제가 되니까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을 툭툭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탈억제가 되고 있어도 자신이 위협을 당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툭툭 어깨를 건드리며 시비를 걸더라도 굉장히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은 피해가면서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분은 술을 마셔서 필름이 끊어지더라도요, 으아하하 하고 되게 유쾌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엄청 재밌어졌다고 생각하지 필름이 끊겼다는 것도 몰라요. 이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겨울 동안은 똑같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는데요, 이유 없이 싸나워져요. 그랬다가 여름이 돼서 우울증이 다 지나가잖아요. 똑같이 필름이 끊겨서 술을 마셨는데 다시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에 의한 탈억제 효과에 우울증에 의한 부정적인 생각이 합쳐지게 되면은 사람이 확 변해서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술은요, 또 우리 몸에서 술이 빠져나갈 때도 금단 증세로 짜증을 내게 합니다. 우리는 금단 증세라고 하게 되잖아요. 땀 흘리고 손 떠는 것만 생각해요. 기분이 나빠지는 게 제일 흔한 금단 증세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직장 상사예요. 접대한다는 핑계로 매일 양주 한 병씩 먹어요. 그럼 그분을 대하고 있잖아요. 오전에 보고하려고 가잖아요. 화나는 표정으로 짜증내요. 근데 오후 4시쯤, 4시나 5시 회사 끝날 때쯤 보고하잖아요. 표정이 좀 펴요. 그러다가 그분이랑 술 먹게 되잖아요. 맥주 한 잔, 폭탄주 한 잔이 들어올 때요, 세상에 없는 아주 아기같이 좋은 미소를 띄어요. 그때 얘기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러나 그때 달아나야 돼요. 더 남아있게 되잖아요. 또 술에 취하면은 짜증을 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셨을 때도 짜증을 내니까 술과 관계없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술을 갖다 매일 마시잖아요. 술을 갑자기 안 마셨을 때도 짜증이 나고요. 술을 마셨을 때도 화를 내요. 이런 분들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술 마시면 화낸다고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랑 술 마시잖아요. 취하면 빨리 달아나셔야 돼요. ADHD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ADHD인 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예요. 집중에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뇌가 집중할 수 있냐를 커패서티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배에 용적이 있듯이요, 집중에는 용적이 있어요. 근데 ADHD인 분들은요, 이 집중력의 용적이 짧아요. 다 차버리거든요. 뭔가 일이 많아지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알려주더라도요, 소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마디 얘기인데 갑자기 짜증을 내잖아요. ADHD인 분들한테는 그냥 본인이 이거를 해결하게끔 옆에 안 있어주는 게 최선일 때가 맞는 거예요. 자꾸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또 화를 내요. ADHD인 분들이 화를 내는 경우는 충동성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저는 충동성을 선한 충동성과 악한 충동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선한 충동성은 뭐냐? 충동적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들은요, 길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가서 심폐소생술 해줘요.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위험에 처하잖아요.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런 분들이 소방관이나 경찰 공무원이 되잖아요.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시민들을 구해요. 악한 충동성은 뭐냐? 충동성이 있는데 복수심도 많고 공감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면 그냥 넘어갈 일에 대해서 발끈해서 화를 내고,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화가 나면 멈추지를 못해요.
누구를 한 대 때리고 끝나지 않아요. 꼭 연타로 가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한번 화가 나면 멈추지 못하는 분들은요,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 ADHD의 경우를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인 것 같다. ADHD 치료를 받으면요, 굉장히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여태까지 매년 벌금 내면서 살다가 벌금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위에 뭔가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참을성도 없고 깜빡깜빡 하기도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을 야단치고 그래도요, 그 사람은 계속 부적절하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는요, 그냥 자리를 피하거나 가만히 있어야지 제풀에 화가 빨리 가라앉지, 그 사람의 화를 멈추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맞대응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화내는 것만 더 오래 가요.